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은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 즉 호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계 심리학 책인데요. 배려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남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게 지나쳐서 미덕이 아닌 강박이 되기도 합니다. 정당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할 때도 죄송하지만 이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야 하는데 라며 내 잘못처럼 말을 합니다. 도움을 주는 건 편하지만 받는 건 또 불편합니다. 심지어 관계를 끝내는 것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가스라이팅 또한 쉽게 당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다가 정작 나를 배려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내 탓으로 여기고 자책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때 그렇게라도 말했어야 하는데 라며 할 말을 적재적소에 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해 무능감과 수치심, 자괴감까지 더해져 채찍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책은 자기 객관화를 돕고 부족한 것에 대해 개선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습관적으로 자책하는 태도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나에게는 차갑고 엄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는 왜 강박적으로 남을 배려하게 되었는지 되돌아보며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3장에서는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마인드셋을 4장에서는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심리 연습 9가지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 함광석님은 상담심리 전문가이자 어바웃 심리상담센터 대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책에 소개된 예시가 무척 현실적이고 나도 경험한 적 있다 라는 생각이 대부분 들게 합니다. 타인중심적 인간관계 테스트라는 이 책이 도움될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둔 문항이 있는데요. 이 문항의 체크 개수가 많을수록 과도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겪으며 타인중심적 인간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쫙 펴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때마다 접어보시겠어요?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잠깐 멈추시고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겸손과 배려가 매우 넘치는 사람으로 손가락 10개가 부족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책에서 소개된 4가지 유형과 함께 내 마음의 목소리를 삼키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의 4가지 유형. 내 마음의 목소리를 삼키지 않고 사는 법. 대학교 3학년 유라 씨는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입학 후 지금까지 성적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다. 그런 유라 씨에게 고민이 하나 있다. 과 대표인 연지에 대한 고민이다. 연지는 흔히 말하는 인싸이다. 입학 전부터 사람들과 쉽게 친해졌고 술자리에서는 늘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대표가 되었다. 그러나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늘 학사 경고만 피하면 되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연지와는 친하지는 않지만 오가면서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 연지가 유라 씨에게 다가와서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말했다. 유라야, 전공 과목 필기한 것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수업 시간에 자꾸 놓쳐서. 유라 씨는 쭈뼛거리는 연지의 모습에 기꺼이 필기 노트를 건네주었다. 연지는 유라 씨의 필기 노트 때문이었는지
그 과목에서 이례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유라 씨에게 너무 고맙다며 하트를 10개씩 넣어가며 카톡도 보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그때 이후로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연지는 유라 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필기 노트를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유라 씨는 한 번이야 괜찮았지만 매번 이러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수업도 잘 안 나오고 와도 구석에 앉아서 딴짓만 하는 연지가 성적을 날로 먹는 것 같아서 빈정이 상했다. 그렇지만 유라 씨는 연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히 싫은 소리 했다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였다. 급기야 이번 기말고사에는 일이 터졌다. 유라 씨는 시험날 강의실에 조금 일찍 도착해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앞자리에 앉은 동기들 손에 들린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유라 씨가 연지에게 보여준 필기 자료였다. 펜과 색연필로 밑줄 그어놓은 것까지 그대로 복사한 자료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다. 앞자리에 앉아있는 동기들에게 그 자료를 어디에서 구했는지 물어보니 학생회 단톡방에서 연지가 요점 정리 자료라며 파일로 올렸다는 것이다. 유라 씨는 너무 화가 났다. 매번 내 자료로 시험을 날로 먹는 것만 해도 탐탁치 않았는데 허락도 없이 자료를 이렇게 무단으로 배포하다니 당장이라도 연지에게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다. 그러나 유라 씨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연지와 관계가 틀어지면 과 생활도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연지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나만 의리 없는 애로 취급당하면 어떡하지? 과에서 매상당하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유라 씨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다가 상담실을 찾았다. 삶에서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우리 삶에는 언제나 타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타인이 존재하는 한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런 갈등의 순간에는 서로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죄책감과 수치심이 내면화된 사람들은 대체로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한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튀어나온다. 상담실에도 어떻게 하면 할 말을 잘하고 살 수 있을까요? 라며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개선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 중 하나는 내 목소리를 신뢰하고 당당하게 꺼내놓는 것이다. 심리 상담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주장 훈련이라는 것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몇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싫은 소리는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유형은 벌꿀 오소리형이다. 정확히는 벌꿀 오소리라고 착각하는 유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벌꿀 오소리를 아는가? 벌꿀 오소리는 족제비과의 동물로 정식 명칭은 라텔이다. 벌꿀 오소리의 특징은 엄청난 공격성이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먹어치운다. 어떤 사람들은 싫은 소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벌꿀 오소리라고 착각한다. 즉, 내가 싫은 소리를 하는 게 타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싫은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해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 하면 정말 싸우자는 거죠. 근본적으로 공격이라는 것은 타인을 상처 입히고 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벌꿀 오소리처럼 말이다. 그러나 싫은 소리는 공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주장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자기 주장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누군가 내 식량을 빼앗아갈 때 멈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기 주장은 공격이라기보다 최소한의 방어인 것이다.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타인을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명심하길 바란다. 자기 주장은 타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이다. 맹수에게 위협당할 때 가시를 세우는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나조차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 당신의 싫음에 정당성은 필요치 않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불신형이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믿어주지 못하는 경우이다. 싫은 소리를 해보려 해도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 용기 내지 못하게 입을 막는다.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내가 예민한 거 아닐까? 이게 나만 기분 나쁜 건가? 내가 꼰대인가? 물론 적당히 나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태도는 좋다. 그러나 이들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가끔은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에 물어보고 다니기도 한다.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 그러나 주변에서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고 지지해줘도 왠지 마음 한편에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떨치질 못한다. 이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아무리 많이 따져보고 주변의 말을 참고해도 당신의 싫은 소리에 100%의 확신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별 5개짜리 리뷰가 100개 달린 물건도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싫은 소리는 타인에 의해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다. 내 마음에 정당하면 정당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다.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깨지지 않는다. 세 번째 유형은 타인 불신형이다. 이 유형은 자기 불신형과 반대로 타인을 믿지 못하는 경우다. 싫은 소리 하면 상대가 날 비난할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리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질 것 같아요. 싫은 소리를 하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분명히 커진다.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실제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기에 어느 정도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두렵고 불안한 감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과를 파국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연 속 유라 씨가 싫은 소리를 하면 이 학과에서 매장당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처럼 말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관계를 불안하게 느낀다. 그렇기에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 연결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역지사지를 해보면 좋겠다. 내가 상대방에게 하고자 하는 싫은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한다면 과연 나는 관계를 끊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기분은 나쁠 수 있으나 관계를 끊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앞서 말한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은 것은 나만의 욕구가 아니다. 상대방도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런 욕구를 지니고 있다. 역지사지하느라 나를 소외시키지 말 것.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과도한 역지사지형이다.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라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쁠 게 뻔하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떤 기분일지 잘 아니까. 역지사지는 좋은 것이다. 공감하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이타적이라고 평가되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적당히가 중요하다. 과도한 역지사지는 타인을 챙기지만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꼴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상담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남 챙기는 것의 절반만 나를 챙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은 너무나도 좋다. 그러나 공감은 기부와 다르다. 기부는 사실 여유가 없어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감은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조금도 할 수 없다. 공감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소울리스일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을 잘 공감해주고 싶으면 자신부터 공감해주길 바란다.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공감해주는 가장 작은 실천이다.